안녕하십니까. 반포펜터스 원장 강동규입니다. 자, 1부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는 좀 더 현실적인, 그렇다면은 1부에서 오케이 과학 그렇게 구성되어 있다고 알았어. 그러면 그럼 우리 애는 어떻게 공부해야 됩니까?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런 내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과학학습 제한이라고 해놓고 보이지도 않으시죠? 내용들이. 이 내용이 뭐냐면 물리학, 통합과학 1, 통합과학 2, 화학의 내용을 쭉 적어놨는데 이걸 왜 적어놨냐? 가장 많이 듣는 질문 받는 내용이 뭐냐면요. 원장님, 통합과학은 쉽다면서요. 네, 쉽죠. 지금까지 내신은 뭐 그렇게 어렵지 않았죠. 그러면 물리원 화학은 이제 수능 과목으로 바뀌었으니까 물리화학을 선행을 해놓는 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다른 학원에서는 전부 다 어차피 이제 통합과학에 물리화학 파트가 있는데 그게 변별력이 있으니 그게 변별력 단원이니 생명과학, 지구과학은 냉정하게 암기하면 되는 거고 미리 한다고 해서 다 기억하지 않을 거고 까먹기 때문에 맞습니다. 물리화학이 좀 어렵긴 하고 또 문과적 성향이 강한 아이들은 확실히 화학보다는 물리를 가르칠 때 중학교 과정에서 중학교 과정에도 이제 물리 파트 있죠. 속력, 위치 에너지, 운동 에너지 가르쳐 보면 확실히 그런 부분에서 조금 떨어지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물리원 화학원을 미리 해놓는 게 맞지 않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진짜 많이 하세요. 그러면은 그냥 제 입장에서는 그냥 편하게 물리원 화학원 들으세요. 할 수도 있지만 냉정하게 고민을 했을 때 물론 좋죠. 물리원도 알고 화학원도 모두 안 상태에서 통합과학을 공부한다고 하면은 상당히 편해지는 부분이 있겠죠. 하지만 학생들이 시간이 많냐고요. 물리원 화학원 내용이 엄청나게 많은데 그거를 다 한다?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너무 필요 없는 쓸데없는 시간 투자를 너무 많이 하게 돼요. 그래서 제안드리는 건 뭐냐면 이게 이제 통합과학에 들어있는 물리화학 내용이에요. 통합과학 1에서는 원소 형성, 원소의 주기성, 이온 결합, 공유 결합, 화학원 내용이 그대로 있습니다. 이거는. 그 다음에 중력장 내 운동, 충격량과 운동량, 물리학에 그대로 있어요. 통합과학 퇴 오면 산화와 환원, 이거 이제 기존에는 화학 1이었는데 이제 화학 2로 빠졌다고 했죠. 산염기, 그 다음에 중화반응, 에너지 변화 다 화학 1에도 있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 발전, 그 다음에 에너지 전환과 효율, 이건 물리원에 그대로 있는 내용이에요. 통합과학에 있는 물리원, 화학원, 물리화학 내용, 물리원, 기존 과목으로 말하자면 물리원, 화학원에 많이 포함되어 있네요. 그럼 물리원, 화학원 해놓으면 좋겠네요. 지워볼게요. 자, 평형과 안전성 도움됩니다. 통합과학 공부하는데 이 물리학, 새로 바뀐 물리학의 내용이에요. 뉴턴의 운동법칙 도움되고요. 자, 일과 에너지, 역학적 에너지, 열과 에너지, 전기장, 전위차 알고 있으면 도움돼요. 축전기, 자성체, 전류의 자기작용, 전자기 유도 몰라도 필요 없어. 다 하는 게 좋겠습니까? 내가 물론 저는 이과 가서 내신을 위해서 물리학을 선택할 거예요. 그러면 미리 해놓는 거 좋긴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간이 만만치가 않기 때문에 물리학을 다 하는 건 너무 시간 투자를 너무 많이 하는 거란 얘기죠. 수능으로 물리학을 볼 거라면 예전과 같은 체제로 수능에서 보는 과목이라면 미리 많이 해놓으면 좋지만 지금 바뀌었기 때문에 물리학을 굳이 다 할 필요는 없다. 그런 말씀 드리는 거예요. 물리학에서 이 정도 내용만 통합과학과 중복이 된다. 화학 볼까요? 자, 화학의 유용성, 몰, 화학 반응식, 전기 음성도 필요 없고, 공유결합, 루이스 전자점식, 전자쌍 반발이론 필요 없고, 분자구조 필요 없고, 요거 있으면 도움되고, 있으면 도움되고. 얘도 별로 없죠. 물론 산화환원은 이제 화학 퇴행능이니까. 그러니까 이런 걸 다 한다는 거는 통합과학을 위해서는 쓸데없다는 얘기예요. 너무 투머치하게 시간 투자도 많이 해야 되고 어려운 공부를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통합과학을 위해서 물리원, 화학원을 다 배운다? 절대 반대. 시간 낭비할 필요 없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명확하게 어떤 학원에서 만약에 물리원, 화학원 다 들어놓으면 도움돼요. 그러면 가지 마세요. 그렇게 배우면은 시간과 돈 낭비를 너무 많이 하게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다음. 자, 그러면 이제 과학 학습 제안을 어떻게 드리냐? 현재 자 11월이니까 11월부터 중3 아이들이 이제 고1 되기 전까지 이제 지금 시험을 빨리 기말고사를 끝냈기 때문에 12월부터 겨울 방학 때까지 좀 시간적 여유가 있죠. 그래서 제가 학원에서 이제 구상을 해서 만든 커리큘럼은 뭐냐면 일단 11월부터 12월 중순까지 한 6주 과정으로 해가지고 통합과학을 하는데 자 중요 테마만 하자. 중요 테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물리화학을 어려워하기 때문에 물리화학 내용도 하고 통합과학에 들어있는 그리고 생명과학이나 지구과학 파트에서도 어려워하는 내용만 6가지 테마를 골라서 수업을 진행합니다. 물론 다른 학원이나 인터넷 인강은 다르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라고 짠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겨울방학 12월 보통 중순 정도의 겨울방학 하고 나면 겨울방학부터 신학기 시작하기 전에 2월 말까지 해서 한 10주가량 통합과학 전 과정을 수업할 겁니다. 자, 이렇게 나누는 이유는 일부는 그냥 지금부터 통합과학을 쭉 나가는 게 좋지 않냐라고도 하지만 사실은 이 통합과학을 공부하다 보면 역시 벽에 부딪히는 게 어떤 역학 파트, 그 다음에 화학에서는 중화 반응이나 산화하는 파트에서 좀 부딪혀요. 어려워합니다. 그쪽에서. 그 다음 원자의 구조도 사실은 좀 외울 것도 많고 좀 어려워하기 때문에 이때 한번 어려움과 한번 미리 매 한번 맞자. 미리 한번 해놓고 다시 들어가면 거부감이 좀 덜 들어요. 처음부터 통합과학 쭉 나가다 보면 처음부터 막 화학 빡 나오고 물리 팍 나올 때 저 못하겠는데 포기하면 안 되는 과목이잖아요. 이제 수능에서 봐야 되니까. 그래서 한번 주요 파트 한번 하고 그리고 나서 10주 과정으로 통합과학 한번 딱 끝내고 그 다음에 다시 통합과학 내신 대비 이제 학교 배정될 거고 배정받은 학교에 맞게끔 통합과학 내신 문제를 해야 되겠죠. 여기서도 이제 통합과학에 대해 이제 설명하시는 분들의 의견이 이제 분분한데 이제 바뀐 과정대로 내신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하시는 분도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아. 왜냐면 아까 제가 통합과학 예시 문항을 말씀드렸죠. 일부에서 기존 스타일의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하나의 영역에서 여러 가지 내용을 물어보는 문제도 있고 여기까지는 가능해요. 가능한데 여러 과목이 섞인 짬뽕된 문제는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학교 선생님들이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시간적으로 강사들보다는 넉넉치 않기 때문에 학생들 관리도 해야 되고 그래서 문제 출제하는데 굉장한 시간 투자를 많이 할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그리고 아직 학교도 마찬가지로 모의고사를 치르지 않았기 때문에 방향성이 정확히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기존 스타일대로 내신 출제할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왜냐면 통합과학에 대한 이전 기출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이 여러 파트 단원을 섞는다는 거는 전 과정을 다 배웠을 때 가능한 얘기죠. 무슨 얘기냐면 통합과학 1이 있고 통합과학 2가 있는데 얘는 통합과학 1에서 중간을 보고 기말을 볼 건데 이 중간고사에서 이 기말고사에 나오는 내용이나 통합과학 2의 중간고사, 기말고사에 보는 내용을 여기다 섞어가지고 문제를 만들 수는 없잖아요. 제 말이 맞죠? 그러다 보니까 기존 스타일대로 문제를 낼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 그리고 변별력을 위해서 좀 어렵게 내려면 물리원, 화학원 내용을 집어넣을 수밖에 없을 거다. 아까 원장님이 물리원, 화학원 하지 말라면서요. 아니
말라고 했네요. 제가 말라고 했는데 그거는 물리원하고를 쫙 다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통합과학에 있는 내용을 물리원 수준으로 하면 됩니다. 통합과학에 있는 내용만. 저희가 수업은 그렇게 진행을 해요. 통합과학에 있는 내용은 기존의 원과목 수준으로 수업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 대비가 돼요. 그렇게 하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학교별 내신 대비를 꼼꼼하게 해라. 그러면 이 학생은 한 번, 두 번, 세 번 통합과학을 한번 하게 된 거죠. 그죠? 세 번째 통합과학을 하고, 자, 그리고 고등학교 2학년을 맞이합니다. 그러면 고등학교 2학년 때는 고2 과정, 선택 과목이겠죠? 고2 내신 대비만 충실하게 하면 됩니다. 통합과학. 물론 하면 베스트인데 저는 못할 거라고 봐요. 중요한 건 수능에서 통합과학을 보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통합과학을 보니까 고2 때도 통합과학을 하고 고3 때도 통합과학을 하고 하면 좋지만 물리적으로 시간이 허락하지 않아요. 고등학교 2학년 때 선택 과목이 있죠. 물리학, 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 내신 대비하는데 학생들이 나는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통합과학을 할 거야. 물론 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 친구 너무 나이스하죠. 그런 친구들은 이제 앞에서 배웠던 내용을 토대로 문제 풀면서 까먹지 않게끔 복습만 하면 되죠. 그런데 제가 경험상 절대 쉽지 않습니다. 왜냐면 6차 교육 과정에서 제가 강사를 처음 시작한 게 96년도예요. 그래서 제가 강사를 처음 할 때 제가 가르쳤던 과목이 통합과학이라는 과목이라 화학 과목이었는데 그때도 문이과 공통과학이죠. 문이과 공통으로 공통과학이라는 걸 수능으로 봤어야 돼요. 그리고 물론 이과생들은 또 원투 과목을 더 했어야 돼요. 근데 그때도 고1 때 공통과학을 배웠는데 그 친구들이 공통과학은 언제 또 하냐? 보통 고3 때 여름방학 때 가서 특강 듣고 정리하고 마무리하는 게 다였어요. 고2 때는 고2 나름대로 할 게 굉장히 많기 때문에 손댈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제 고2 겨울방학 때는 한 번 더 할 수 있죠. 여기서 한다면은 네 번째까지 복습이 가능하죠. 수능을 볼 거기 때문에 많이 해야 되는 거는 빽두고 해야 돼요. 근데 현실적으로 고2 내신 대비하면서 못 한다고요. 100% 안 한다고요, 학생들이. 그리고 학생들이 가장 집중해서 열심히 하는 건 닥쳤을 때. 고1 중간고사, 기말고사 볼 때 아마 제일 열심히 할 거예요. 어머니들도, 아버님들도 자기 자식에 대해 잘 알잖아요. 우리 아이가 그렇게 준비성 철저하게 미래를 준비하는 아이들입니까?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중3부터, 지금 중3부터 고1 때까지가 어떻게 보면 통합과학을 더 완성시키는 가장 중요한 시기다. 그 다음에 고2, 고3 때는 거의 그냥 체크 정도만 하지 실질적으로 할 시간이 많이 없다. 그리고 고3 때 가서 딱 그 기억이 나더라고요. 고3 때 예전에 6차 교육 90년대로 거슬러 갔을 때 고3 딱 됐는데 선생님 저 공통과학 다 까먹었네. 하나도 몰라요. 막막합니다. 그럼 그 친구는 남들 고3 때 가서 이제 문제풀이 쫙 하고 있을 때 혼자 개념하고 있어. 결과가 좋을 리가 없겠죠. 그래서 이게 참 어떻게 보면 안 좋은 시스템이죠. 고1 때 배운 거 가지고 수능을 본다니. 낭패야 낭패 하시는. 하지만 우리는 뭐 그렇게 바뀐 대로 치러야 되니까 그래서 지금부터 고1 때까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거든요. 많이 해놓고 최대한 안 까먹게끔 개념이랑 문제풀이랑 많이 해놔라. 그리고 고2, 고3 때는 방학을 이용해서 모의고사 문제 풀면서 체크할 정도, 그 정도로만 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하면 되는 게 아니고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물리적으로. 아시겠죠? 믿으세요. 우리 애는 고2 때 꾸준하게 통합을 할 겁니다. 못한다고 제가 볼 때. 아는 친구는 물론 있겠지만 대부분이 못해요. 자, 그래서 고3 때 여름방학 때가 거의 파이널 될 겁니다. 통합과학을 마무리할 수 있는.
자, 그래서 이제 6주 특강 저희가 이제 바로 이번 주에 주말부터 시작하는 6주 특강 어떻게 구성을 해놨냐, 두 가지를 구성해놨어요. 그러니까 통합과학 테마 특강이라 그래가지고 화학 파트가 주예요. 원소의 생성, 주기성, 결합, 산화환원, 중화반응, 생명 시스템. 여기 있는 내용은 다 원과목 수준으로 수업을 합니다. 그 다음에 자 B파트에서는 물체 운동, 운동과 충돌, 발전, 지구 시스템, 직권의 변화. 여기 이제 뭐 대기권, 수권, 뭐 기권, 그 다음에 뭐 판 구조는 조금 어려워해서 이 파트 넣어놨고요. 그래서 통합과학 테마 특강 6주 하고 나서 다시 겨울방학 동안에 처음부터 한번 쫙 나가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래도 저는 통합과학 전에 좀 많이 했어요. 물론 저희 학원에서도 여름방학 때 테마 특강 한번 들은 친구도 있어요. 그런 친구들을 위해서 또 들으려면 들어도 되지만 누구한테 좀 물리원 화학원 하고 싶은데, 물리학 화학 하고 싶은데, 그런 친구들을 위해서 물리학 화학 특강을 하는데, 물리학은 거의 겹쳐요. 여기 통합이랑 물리원 내용으로, 물리원 문제로 더 심화 있게 하긴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물리학에서 통합과학에 안 나오는 거는 안 해요. 물리학에서는. 근데 제가 이제 화학을 뜰 때 구성을 했던 게 원소와 결합, 산화반응, 산화환원 반응, 그 다음에 중화반응, 이쪽만 집중적으로 파는 걸 하나 깔까 하다가 개설할까 하다가 그 여기서도 충분히 제가 좀 심화까지 수업을 할 거기 때문에 그래 화학은 완벽하게 좀 화학을 개설하자. 그래서 이 화학은 사실 제한이 있어요. 이과를 나는 갈 거다. 이미 이과를 갈 거고 나는 화학을 선택할 거야 라는 친구들만 들어야 되는 강의예요. 왜냐면 화학이 앞에 이 화학 식량과 몰과 화학 반응식 양적 관계라는 게 이게 킬러 파트예요. 그러니까 기존 선배들 고3 수능에서 이게 무지하게 어렵고 여기서 화학 다 포기해요. 그러니까 이것만 잘하면 사실 화학이란 과목은 끝나요. 고등학교 2학년 선택 과목에서. 근데 기존의 선배들은 수능에서도 이걸 보기 때문에 이거를 굉장히 저학년 때부터 반복하고 고2 내신을 치렀는데, 현재 중3 아이들은 2학년 과목에 대해 선행을 거의 하지 않은 상태에서 고2를 들어갈 거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 내신 1등급 맞는 게 쉽지가 않을 거예요. 너무 어려워서. 그래서 오케이, 그러면 이때 이거는 고2 내신을 위해서 미리 하는 수업이라고 생각하면 되시고요. 물론 어차피 다 식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식이 나오고 식을 해석하는 거고, 농도 같은 경우는 이 통합과학에 있는 중화 반응을 풀 때 농도 개념이 있으면 쉽게 풀 수 있어요. 근데 농도를 통합과학에서는 안 다루기 때문에 그걸 풀어놨기 때문에 더 어렵게 느끼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도움이 되지만, 야 이거 들으면 통합과학하는데 도움 완전 되고 제가 사기치는 거고, 통합과학보다 이거는 저는 이과 갈 거예요. 이과 가서 내신 화학 잘 따고 싶어 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지금 시간이 될 때 미리 한번 하자. 통합과학에 나오는 화학 파트는 비교적 난이도가 뭐 되게 어렵진 않으니까 저는 그건 좀 많이 했으니까 고등학교 2학년 때 배우는 화학을 좀 미리 하고 싶어요 라는 친구들을 위해서 개설한 과목입니다. 이해 가셨죠? 우리 애는 문과인데요. 누가 봐도 문과, 지도 문과간데요. 통합과학만 할 거예요. 2학년 때도 아마 내신에서 화학 선택은 안 할걸요? 들을 필요 없습니다. 이거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요. 뭐 이제 개설 시간표나 뭐 이런 거는 학원에 전화해서 물어보시면 되고요. 이제 중학교 3학년이고 이제 고1 올라가서 이제 진정한 입시 학년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매년 설명회를 하면 학부모님들한테 첫 질문이 그거였어요. 자녀분의 꿈이 뭡니까? 무엇을 하고 싶어 하죠? 어떤 대학을 가고 싶어 하죠? 그럼 대부분 10명 중에 8분 정도는 모르겠는데요. 얘기 안 해봤는데요, 아이랑.
그리고 제가 수업 중에도 제가 수업을 한 학생 중에서 야 너 뭐 하고 싶어? 너 뭐 전공하고 싶어? 대답하는 친구가 거의 없습니다. 한두 명밖에 없어요. 그 대답하는 친구는 굉장히 공부를 잘하는 친구예요. 그러면서 이제 나머지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쟤는 성적이 좋으니까 뭐 벌써부터 정해놓은 거죠. 우리는 없어요. 그냥 뭐 되는 대로 반대로 야 상담을 하면 제가 너는 목표가 없으니까는 점수가 안 나오는 거야. 넌 공부가 취미니? 공부 취미로 하는 거야? 뭐 성적이랑 상관없이 대개랑 상관없이 나는 네가 즐거워서 취미로 하는 거야? 아니잖아. 목표가 있어야지 그거에 대해서 네가 참고하는 거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 자녀분들하고 얘기를 해서 원하는 진로가 뭔지, 문과, 이과. 그러니까 그것도 참 안 좋아요. 우리 아이는 하고 싶어 하는 게 보통 성향이나 문과 쪽인데, 이과 쪽인데 수학을 너무 싫어해요. 수학을 너무 싫어해서 문과를 가려고요. 제가 좋아하는 거 해야지. 아직 어린데, 고1인데 준비하면 되는 건데. 이제 그때마다 제가 제 아들의 이제 얘기를 해줬었어요. 무슨 얘기했냐면, 저희 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올해 고3인데, 현재 좀 고3인데, 얘는 초3 때부터 야구를 너무 좋아해서 목표의식이 확실합니다. 걔는 뭐 운동하는 애들 마찬가지죠. 금메달 따는 거, 우승하는 거. 야구하는 애들의 목표는 다 프로 선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희 아들이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고등학교 운동하는 걸 보면서 뭘 느꼈냐면, 와, 나도 고등학교, 중학교 지도자처럼 수업하면 성적 다 올릴 수 있는데. 그러니까 거기는 목표가 확실한 애들이 와 있기 때문에 가르치기 너무 편한 거야. 지금 뭐 구타나 뭐 욕설은 안 하지만 뭐 막 마음에 상처가 되는 얘기를 하고 막 뺑뺑이 돌리죠. 그래 애들이 막 혼내도 막 네 알겠습니다, 잘하겠습니다 하면서 막 운동 열심히 해요. 막 주전에 끼기 위해서, 목표 이루기 위해서. 제가 만약에 수업하는 숙제하는 나와서 여기 100m 뛰어와 그럼 얘가 그러겠습니다. 뭐야 미쳤어? 학원 안 다녀. 그러겠죠.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와 나도 저렇게 목표가 확실한 애들이면 내가 진짜 빡 굴리진 않아도 이렇게 어렵게 막 하고 막 과제 막 내주면 다 너 과제 안 오면 너 나가 새끼야. 아닙니다.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 성적 다 올라가겠구나. 그게 안 되는 이유가 목표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그렇게 목표가 있는 아이여서 저희 아들은 올해 좀 11월인데 한 달 전에 프로야구 드래프트 지명받았고 프로 선수가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입단해가지고 지금 벌써 마무리 캠프 같이 들어갔는데 신기하더라고요. 고3이 이제 돈을 계약금도 받고 연봉도 받는데 얼마나 신나는 일이에요. 돈으로서. 이거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어느 학교에 가고 싶고 어느 과에 가고 싶은 목표가 있어야지 그걸 위해서 참고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얘기해서 공부는 취미가 아니니까 그래 어느 학교 무슨 과 가고 싶으면 엄마가 도와줄게, 아빠가 도와줄게, 해보자. 이런 식으로 계속 서포트를 해줘야 되고요. 또 한 가지 또 말씀드릴 게 뭐냐면, 저는 이제 거의 27, 8년 학원가에 있다 보니까 저도 이제 부모가 되고 나서 학생들을 내 자식처럼 가르치려고 되게 노력 많이 해요. 애정을 가지고. 근데 아이가 너무 나한테 쌀쌀맞게 굴고 나한테 정을 안 주려고 하고 이렇게 다가오지 않으면 어쩔 수가 없는데, 정말 와서 이제 친근하게 이제 제 자식 같으니까 삼촌이나 오빠는 아니어도 이제 아빠처럼 생각하고, 물론 아빠랑 사이 안 좋은 애들은 안 좋겠지만 사이 친한 애들은 아빠라고 생각하고 와서 물어보고 삐대고 막 알려주고 하는 애들은 점수가 되게 잘 나와요. 근데 그렇지 않고 그냥 가방만 메고 왔다 갔다 하는 친구들을 보면서 저도 많이 죄책감이 들고, 저 아이는 학원을 다니긴 하지만 내가 접근하려고 해도 별로 와닿지, 마음도 안 열어주고 쟤는 참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별로 없다. 그런 친구들도 학원 다니다가 또 그만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저희 이제 또 아이를 예를 들면은 야구하는 아이들도 뭐 다 개인 레슨 받기도 해요. 학교 훈련도 하지만 개인 레슨도 받을 때 야구도 학원과 마찬가지로 유명한 이렇게 레슨장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거기를 보내지 않았어요. 왜냐면 거기에 레슨 선생님이 제가 모르는 사람이라면 안 보내요. 왜냐면 나를 모르는 사람이고 수강생이 되게 많은데
내 아들을 신경 써주겠나? 그래서 저는 제가 또 연상에 또 아는 야구 지인들이 있어서 제가 아는 사람이 하는 프로 출신의 레슨장에 보내고 저랑 통화도 하고 아들에 대해서 물어보고 하면 그게 뭐가 중요하냐면 그 사람이 책임감이 생겨요. 그래도 내가 아는 분의 자녀인데 대충은 못한다고요. 그래서 제가 참 특이하게 느꼈던 게 뭐였냐면은 이 동네 아보니까는 뭐 대형 학원들이 많아요. 100명, 200명. 거기 가서 수업을 듣는 친구들이 과연 모든 선생님이 다 관심을 받을까? 제일 챙겨서 가르칠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교라는 시스템이 생겨났죠. 제가 봐도 우리 학원 근처에 이렇게 같은 친구들 막 대형 강의하시는 분들 보면은 조교들이 대학생들이고 이쁘고 잘생기고 막 그랬어요. 학생들은 막 쫓아오면서 막 조교 선생님한테 뭐 이렇게 막 질문하는데 막 이렇게 얼굴 막 붉으세요. 좋은 거야 그게. 그런 거 볼 수 있겠잖아. 부럽다. 애들이 많아서 이렇게 조교도 있고. 저는 근데 조교 없이 제가 이제 질문을 이제 우리가 소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저희 학원은 되게 소수인데 뭐 이런 말씀 제 입으로 들으면 좀 그렇지만 이번에 중3 기말 때도 그렇지만 제가 가르치는 학생 중에 거의 9할은 100점 맞습니다. 왜냐면 제가 계속 문제 풀리고 수업 중에도 모르는 걸 일로 와봐 해서 알려주고 왜냐면은 애만 따라와 준다면은 잘 보게 할 수 있는 자신이 있거든요. 이것만 지금 20년 이상을 했는데 목표면 바보죠.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관심을 좀 아이한테 가져주는 학원에 보냈으면 좋겠다. 그냥 애들이 많이 다닌다고 해서 가방 메고 가가지고 선생님은 저 앞에서 수업하고 난 누군지도 모르고 그냥 이쁜 조교 선생님들하고 질문 받으면서 대리만족. 조교 선생님도 물론 훌륭하시겠지만은 강의 짬밥이 길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도 오래 다니는 친구 되게 오래 다니거든요. 오래 다니는 친구들이 또 저랑 부모님들하고 통화하고 이런 친구들한테는 굉장히 좀 책임감이 되게 많이 생겨요. 대충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학원에 오면은 저랑 좀 친해지고 저를 귀찮게 해주시면 제가 책임감을 가지고 내 자식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부모님하고 통화됐는데 부모님하고 또 이렇게 어떤 상담되는데 어떻게 얘에 대해서 대충 하고 가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근데 그런 점에서 책임감 있게 가르친다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 애만 잘 따르면 성적은 무조건 올라갑니다. 홍보였네요. 네, 이것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